이렇게 이제 생리 주기에 악화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여성 호르몬 레벨이 계속 바뀌잖아요. 또 피부 장벽도 좀 약화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생리 한 1주 전 정도 그때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심하시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시는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도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입 주변에 여드름이 심할 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춘기 때는 T존이 많이 심해서 오시는 경우가 더 흔하다면은, 성인이 돼서 시작된 여드름으로 오시는 경우는 이제 턱이나 입 주변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오시고, 특히 이제 생리 주기 맞춰서 악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도 호르몬성 여드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생리 주기에 악화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여성 호르몬 레벨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낭 주변에 각질도 쌓이게 하고, 피지도 더 많이 분비되게 하고, 또 피부 장벽도 좀 약화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생리 한 1주 전 정도 그때인데, 그때 이제 보통 염증이 이제 심해져서 오시고 계속 반복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호르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래도 좀 덜 올라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약간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환자분도 아마 더 그러실 텐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패턴을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관리나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보통 배란기가 지나고 나서 배란기 즈음해서 그때는 피부가 아주 심하게 뒤집히기는 전이거든요. 차라리 미리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쌓여있는 각질이나 좁쌀 같은 거를 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시거나, 만약에 피지가 올라오는 게 좀 많다라고 하면은 뭐 피지 조절한 레이저를 하시거나 해서 조금 덜 올라오게 좀 예방 조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검사도 해봐야 될까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드름이 아주 심하신 경우라든지, 사춘기 여드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인까지 굉장히 심한 여드름이 계속 지속되시는 경우는 이제 호르몬 관련성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 좀 여쭤보는 몇 가지가, 생리 주기 관련해서 너무 불규칙하시거나 텀이 너무 길어서 1년 기준으로 8회 미만으로 생리를 하진 않으시는지, 다른 징후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탈모 같은 거, 보통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해서 여성분들도 정수리나 아니면 헤어라인 쪽에 너무 털이 가늘어지거나 숱이 많이 빠지지 않으셨는지, 이제 체간 비만이라고 해서 몸통에 살이 너무 많이 붙어 있거나, 혹은 체간 다모, 그래서 몸통에 털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드랑이의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너무 색깔이 어둡고 두꺼워지지 않았는지, 이 중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좀 산부인과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미 올라온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기적인 관리나 레이저가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심하시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시는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도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부인과 진료를 보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호르몬제를 추천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면서 여드름이 좀 경감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피부과적으로는 저용량으로 그런 피지 조절제를 좀 드셔보신다든지, 만약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적응이 힘드신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리나 레이저 해보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여드름이랑 비슷하게 이 염증이 있으면 염증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항생제 연고라던가 살리실산, 과자나 벤조일 같은 성분 같은 걸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피지도 같이 쌓인다면 그런 피지 관리도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